핵심 용어 알아보기. 이번 시간 학습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핵심 용어로는 항공용 추진기관, 가스터빈 엔진, 왕복 엔진, 초음속 엔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항공용 추진기관이란 무엇일까요? 항공용 추진기관은 운동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물체에 미치는 유체의 저항력인 항력을 이겨내고 항공기를 전진시키기 위한 추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용어는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현대 항공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은 가스를 압축하고 연소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추력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 핵심 용어인 왕복 엔진은 주로 항공기의 프로펠러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엔진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솔린을 이용하며 흡입, 압축, 팽창, 배기의 네 과정을 거쳐 작동하는 4행정 왕복 엔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핵심 용어는 초음속 엔진입니다. 초음속 엔진은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의 매우 빠른 비행을 위한 엔진으로 압축기 없이 초음속 유동의 성질에 의해 공기가 스스로 압축되는 램 압축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번 학습 시간에는 항공기의 추진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공학개론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의 장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의 추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추진기관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먼저 항공기에 사용되는 추진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현대 항공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여러 종류의 가스터빈 엔진들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학습합니다. 음속보다 낮은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흔히 프로펠러를 이용해 추력을 생성하는데요. 이 프로펠러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나 선박에도 사용되는 내연기관인 왕복 엔진이 활용됩니다. 이 왕복 엔진과 프로펠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의 매우 빠른 비행을 위한 초음속 엔진들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항공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추진기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항공용 추진기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을 마쳤을 때 항공기에 사용되는 여러 추진기관들을 분류할 수 있고 그 특성과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항공기에 사용되는 추진기관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용 추진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고정익 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날개에서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속도를 가져야 하죠. 공기 중에서 속도를 가지는 물체는 항력을 받으니까 이 공기의 항력을 이겨내고 항공기를 추진시키기 위한 추력을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를 추진기관이라고 합니다. 주로 고정익 항공기에서는 이렇게 양력 발생을 위한 진행 방향 추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회전익 항공기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에서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직접 추력을 생성하여 항공기를 공중에 뜨게 만듭니다. 이러한 항공용 추진기관은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는지, 어떠한 원리로 추력을 생성하는지, 그리고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항공용 추진기관은 로켓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기를 이용하여 추력 생성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항공용 추진기관을 공기 흡입식 추진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추력 생성을 위해 외부의 공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로켓과 달리 대기권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죠. 이러한 항공용 추진기관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화학연료의 연소를 이용한 추진기관들과 전기 모터와 같이 비화학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기관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력을 생성하는 원리에 따라 제트 분사를 활용하는 방식과 프로펠러나 로터를 이용해 추력을 생성하는 방식의 기관들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경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왕복 엔진은 보통 가솔린을 사용하고
화학 추진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공용 추진기관들은 작동 원리와 특성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각각 운용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비행속도, 세로축은 고도입니다. 이렇게 속도와 고도가 이루는 평면에서 앞서 언급한 추진기관들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로켓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로켓은 자체 산화제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외부 공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도, 속도 관계없이 전 영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 공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항공용 추진기관들은 공기 밀도에 따라 운용될 수 있는 고도가 다르고 추진 방식에 따라 운용 속도도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터보프롭은 항공기의 속도가 음속보다 낮은 아음속에서 운용될 수 있고 운용 고도도 공기의 밀도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터보제트나 램제트와 같이 제트 분사를 통해 추력을 얻는 방식은 높은 속도와 고도에서 운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기의 추진기관이 만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중력을 이겨내는 양력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추진기관의 질량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유사하고 같은 에너지 또는 추력을 제공하는 추진기관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더 가벼운 기관이 항공기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당 중량비가 작을수록 항공기에서 사용하기에 유리합니다. 왕복기관은 1마력당 중량이 보통 0.68에서 1.3kg 정도이고 제트기관은 1마력당 중량이 0.18에서 0.23kg 정도입니다. 추진기관은 항공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기계장치로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장치의 고장이 적고 운영 수명이 긴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구성 측면에서 항공기는 주기적인 정비와 오버홀이 필요한데 이 주기가 길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오버홀은 엔진의 부품을 모두 분리하여 검사하고 필요시 교체하고 재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추진기관의 열 효율이 높으면 같은 추력을 내는 데 필요한 연료가 적게 소모되므로 항속거리의 증가 또는 탑재 페이로드의 중량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기관은 온도와 밀도 변화에 따른 작동 상태 및 출력 변화가 적어야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관을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 항공기의 구조와 다른 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항공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탑승자의 편의성과 탑재 센서의 측정 품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